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2월 6일 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48,300달러 마이너스 2%, 이더리움 4,098달러 플러스, 솔라나, 에이다, 리플, 도지, 폴카다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12월 5일 비트코인 마이너스 10% 대폭락 이후에 잠시 비트코인 49,000달러 돌파하면서 5만 달러 빠르게 반등 오는 거 아닌가 시장이 예측을 했었는데 소폭 반등 이후 다시 하락을 했고요. 5월 대폭락 중경투 가격들 이미 다 경험을 해봤었고, 폭락 크게 한번 오고 나면 절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크건 작던 간에 개미 꼬시기 이후 다시 폭락 올 수 있다는 거 다들 잘 아시죠? 절대적으로 오른쪽 상단 현금 코인 비중 5대5로 가져가야 되는 구간이고, 보유하신 코인도 이더리움 이하의 코인들은 10%만 최소한으로 장기 투자하시는데 꼭 가져가고 싶은 코인만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멘탈을 잘 챙겨서 장기로 투자가 가능하고요. 알트코인 10% 무슨 일이 있어도 장기로 가져가겠다 하는 코인을 보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체 코인 하락 추세 속에서도 이더리움, 볼리곤, 알고랜드 성장성 높은 코인만은 초록불이고요. 이더리움 이 와중에도 이더리움 도미넌스 20.6%로 세력들이 이더리움 집중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다시 한번 46,000달러 아래 하락이 오면 이더리움도 일시에 끌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저점에 다시 이더리움 주춤하려면 현금 필요하고요. 이더리움도 3,700달러, 3,800달러 매수하기 좋은 구간 재차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단기에 51,000달러 돌파를 못하면 하방 압력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알트코인 투자는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물타기 하고 현금 다시 투입을 하면 손실 추가로 올 수 있습니다. 솔라나 하락 이후 200달러 찍고 반등 빠르게 오는 듯 했지만 비트코인 마이너스 2%에도 솔라나 마이너스 9%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아발란체도 11월에 100달러 돌파하고 140달러까지 신고점 찍었는데 어느덧 80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코인이 완전히 시즌 종료된다는 것보다 이더리움 같이 기관들이 메인으로 투자하고 저점에서 꾸준한 매수가 있는 코인들이 가격 방어가 용이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12월 10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되는 날이고요. 11월 인플레이션율 6.2% 나오고 비트코인 일시에 인플레이션율 해지된다는 루머 나오면서 67,000달러에서 69,000달러 잠시 개미 꼬시기 나왔다가 58,000달러까지 폭락을 했었고요. 11월 10일 인플레이션율 높게 나오고 전체 공시로 중경투가 빠르게 매도하시라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 정말 빠르게 흘러갑니다. 이번 12월도 인플레이션율로 나올 수 있는 충격은 여전히 존재를 할 듯 하고요. 이미 11월 충격으로 코인 크게 하락하고 12월 4일 패닉셀 나왔다고는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11월 인플레이션율 6.2% 나왔고 파월 의장 포함해서 바이든 대통령까지 빠르게 물가 잡아야 한다고 12월 초에 강조를 했고요. 시장에 다소 충격이 없으려면 12월 인플레이션율은 11월 6.2%보다 낮은 5.8%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전문가들 예측한 컨센서스는 6.7%고 시장 예측치는 6.9%입니다. 컨센서스와 비슷한 수치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11월처럼 시장 예측치 5.8% 넘어서 6.2%, 0.4% 더 높게 나왔는데 12월 7% 인플레이션율 나오면 코인 역시 추가로 청산 대규모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 절대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또 정말 운이 좋아서 5%대 낮은 인플레이션율 나온다고 해도 5% 역시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절대 시장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는 수치일 듯 하고요. CPI 지수가 계속 높게 나온다면 12월 연말 코인 불장 유일한 희망이 12월 15일 미국 부채 한도 협상에서 바이든 대통령 하고자 하는 사회복지 부양책 당연히 미국 공화당이 제동을 걸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안 그래도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서 물가가 높고 서민들 고통이 심한데 추가로 부양책 법안 통과하면 리스크는 더 커진다 보는 거죠. 또 미국 경제는 12월 실업률 지표 4.2% 역대급 낮게 이미 나왔기 때문에 바이든 민주당도 너무 무리하게 부양책 밀어붙이기에는 리스크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11월 발표된 미국 물가지수에서 가장 높게 미국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생필품 가격하고 에너지
에너지 가격, 중고차 가격 상승입니다. 특히 석유 에너지 가격은 전년 대비 30%, 59% 여전히 높고 8월, 9월 주춤했던 중고차 가격도 코로나 델타 변이로 단기에 줄어들었다가 다시 크게 26% 상승을 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할로윈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는 더욱 증가했다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번 12월 역시 인플레이션율 높을지 낮을지는 역시나 석유 가격이 어떻냐에 따라서 CPI 지수 다르게 나올 듯 합니다. 11월 말에 들어서 미국 자국에서 비축해둔 석유 비축분 일부를 시장에 풀면서 가격을 하락했지 아니면 계속해서 더 올랐을 수도 있고요. 또 오미크론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재확산 공포로 인해서 석유 가격 추가 하락도 왔었습니다. 12월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치명률이 낮고 기존의 백신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면 석유 가격 재반등 나올 가능성 존재하고요. 석유 가격 하락도 11월 24일부터 하락을 했지 그전 12월 평균 가격은 10월과 비슷한 수치로 평균 $80 부근이었습니다. 12월 10일 발표되는 미국 물가지수 CPI 지수는 11월 기준으로 발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석유 가격 11월 높았고 또 12월 단기에 $60까지 석유 가격 하락은 했지만 에너지 가격이 일시에 하락을 했다고 해서 소매 가격은 내리지 않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히 크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일론 머스크 12월 2일 웹 3.0 코인 리스크 크다고 우리들한테 미리 경고를 하면서 코인 시장 폭락을 암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웹 3.0 코인에 이어서 NFT 코인도 버블이 심하다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여기 카툰으로 트윗을 했고요. 카툰의 주요 내용이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소변기 꼭 따라서 옆에 와서 누는 사람도 있죠. 다오 꼬시기 조심해라 이야기하는 건데 다오는 탈중앙화 조직으로 더 나아가서 코인 보유한 참가자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관리하고 스마트 계약으로 의사결정하는 탈중앙 자율 조직이고요. NFT나 웹 3.0은 코인에게 있어서 혁명적인 시스템인데 일론 머스크 여기 카툰으로 업로드한 것은 코인은 아직 리스크가 존재한다. 폭락이 재차 올 수 있다 경고를 한 듯 합니다. 올해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 취소하고 중국 채굴 금지 2연타로 5월 12일 비트코인 크게 폭락을 했었고요. 당시 다수 코인 투자자들이 일론 머스크 코인 폭락의 주범으로 보고 비난을 하면서 테슬라 불매 운동으로 테슬라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5월처럼 직접적으로 말하는 데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판단하에 우회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듯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코인이 반등 크게 올 수 있다는 희망회로보다는 코인 현금 5대5 비중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를 드립니다. 비트코인도 반등이 빠르게 나오길 우리는 기대는 하지만 최근 미국 주식 특히 나스닥 지수만 봐도 쉽지 않은 시장 분위기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월에도 테이퍼링, 중국 헝다 파산, 미국 디폴트 공보로 나스닥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하락폭을 보이고요. 9월의 경우에만 봐도 하락이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현재 코인 또 하락 구간이 여기 첫 번째 하락일지 마지막 하락이고 다시 반등 올지 누구도 알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12월 16일 미국 금리 인상 결정하고 연준 FOMC 미팅까지 여전히 시간이 남아있고 그 기간 동안 리스크 존재하고요. 9월하고 10월에는 테이퍼링 할 것이다 라는 공포였지만 이제는 메파 파월의장 연임이 확정되고 파월이 안 그래도 임기 마지막 될 가능성 높기 때문에 두 번째 임기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금융정책 펼칠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이나 연준 의장 임기 1년 차가 가장 무섭고 힘이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 눈치 안 보고 금융정책 펼칠 가능성 존재합니다. 또 10월에는 11월 테이퍼링 할 것이라는 공포에 하락한 거고 이제는 추가로 연준이 채권 매입량 줄여서 더 빠르게 테이퍼링 종료하고 내년에 빠르게 금리 인상하겠다고 하는 거죠. 코인 거래들 움직임만 봐도 2월 3월 매도한 것은 일부 현금화한 것과 같은 작은 수치였지만 이번에는 코인 매도를 작정하고 코인 팔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월 10일 매도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이 오는데도 지속적으로 코인을 매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야 중경투 너 말대로 조기 테이퍼링 종료하고 금리 인상까지 코인 시장 완전히 시즌 종료된 거 아닌가? 코인 시장 이제는 희망이 없는 거 아닌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된
축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히트맵에서 보듯이 오를 코인은 계속 오른다. 우리가 앞으로 코인 시장 계속해서 살아남으려면 어느 코인에 투자한지가 중요할 듯 하고요.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이전보다 제한적이지만 기술력이 뛰어난 코인은 시장의 유동성 축소를 뛰어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